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공도편 제4장 공부하시다. 먼저 제4장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일에 고난과 굴곡이 많은 역사는 많을수록 만고에 영예로우나 옳지 못하게 환락에 젖었던 역사는 만고의 부끄러움만 남게 되나니라. 옛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형벌을 감수하셨고 신라의 2차도는 부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몸을 바쳐 이적으로 죄업 중생을 제도하셨나니 공중을 위하여는 죽는 것도 이같이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하물며 그 남은 고행 난행이야 다시 말할 것이 무엇이리요. 이는 실로 만고의 공심의 표본이 될 만하나니라. 이 2차도도 마찬가지예요. 2차도는 이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고구려에 먼저 들어왔죠. 고구려, 백제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이미. 그래서 그 국왕들이 다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 정치를 했어요. 신라만큼은 그러지 못했어요. 신라인들이 또 이제 믿고 있는 무속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불교는 너무나 무속적인 것하고 혁신적인 교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라에는 묵호자하고 아도화상하고 그 신라의 불교를 처음에 전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묵호자라는 말은 사실 흑인이라는 말이래요. 묵자가 거물 묵자거든요. 이게 인도 사람이 오면 검잖아요. 우리가 인도 사람이 오면 이 사람 이름을 안 부르고 흑인 그래 버린단 말이죠. 그런 벼로예요, 벼로. 이제 묵호자하고 아도화상하고 근데 이제 아도화상하고 묵호자하고 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옛날 역사니까 잘 모르겠는데 두 분이 와서 처음에 불교를 전파했는데 다 실패작으로 돌아갔어요. 법이 먹히질 않아. 먹히질 않으니까 국왕은 법흥왕인데 법흥왕은 불법을 주체 삼아서 고구려나 백제처럼 다스리고 싶어. 불교가 본래 호국불교거든요. 호국불교에 정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감싸. 인도에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부터 부처님께서 정치를 감쌌어요. 호국불교라고 해요. 보통 불교를 말할 때 나라의 임금을 감싸면서 같이 정치와 종교가 같이 민중을 다스려가는 그런 광대한 민중을 제도하는 그런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 불교인데, 그래서 불교를 호국불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불교는 정치하고 종교하고 함께 했어요. 이렇게 배척하지 않고 그래 왔는데, 그러니까 법흥왕도 그 점을 아주 좋게 본 것이죠. 그래서 불법이 종교 중에 종교라는 것을 법흥왕이 알아. 아도하고 묵호자가 와서 불법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알았는데 그걸로 하들 못해. 민중들이 반대하니까 못하고 있다가 그거를 이 2차도니 그때 이제 궁중의 한 신하예요. 젊은 신하인데 그 법흥왕 그 속마음을 알아. 그래갖고 불교를 어떻게 하면 중흥시킬까? 이것이 이제 속마음에 불탔어. 2차도니 맨 먼저 불교를 알아봤어. 불교가 가장 위대한 종교인 것을 알아보고 법흥왕께서 그것을 그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민가에서 반대하는 것을 알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고 고심을 해. 그죠? 그 불법의 세력을 얻지 못할 때 이게 고심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이제 2차도니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왕명을 가장을 해서
임금님이 그랬다. 그러면서 천경림이라고 하는 수풀이 있어. 숲이 있어. 우거지 숲 경치 좋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신라 사람들이 신라 무속인들이 거기 와서 향을 사르고 기도를 해갖고 무술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무당들이 저 계룡산에 가서 막 으쌰으쌰 해갖고 실력을 얻어갖고 또 하고 그러지? 그렇게 해서 천경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요. 우리 계룡산 같은 곳이요. 경주에. 그냥 그 천경림이라는 게 신성시 봐. 그건 다른 사람이 신이 사는 곳이지 사람이 하는 못 돼야. 그런 천경림에다가 이차돈이 나무를 베고 절을 지어. 그러니 얼마나 그 무속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저런 건방진 것이 있나. 하필이면 천경림에다가 절을 짓다니. 절 짓는 건 임금이 절을 지어야 되는 거야. 임금이 명도 아닌데 절을 짓거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 이제 죄목을 잡아서 이차돈 좀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차돈이 임금님 명예에 의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절을 짓는 거야. 가장을 해갖고, 가칭을 해갖고. 이게 속세로 전해져 온 말은 임금님하고 미리 약속을 해갖고, 내가 그렇게 할 테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약속을 해갖고 했다가지만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차돈이 그렇게 아주 위대한 분이에요, 이차돈은. 이차돈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 이차돈도 아주 선경지명, 예지가 있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잘 알아. 아니, 그런 일을 하죠. 당연히 죽을 일을 하겠어요? 하면 죽는데. 그래서 임금님도 그렇죠. 거기다 절 지으면 임금님이 임금으로 살들 못해. 근데 절 지으라고 했어요? 안 될 일이고 다 안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차돈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임금님한테 가서, 보풍한테 가서 이차돈이 저렇게 절을 지으니 이건 사형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임금님께서 명을 했습니까? 임금님이 나는 명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지 말고 뭐 이차돈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죠? 이차돈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차돈이 그걸 다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알고 임금님한테 내가 죽으면 죽이라 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이적이 일어나서 부처님이 만약 계신다면 이적이 일어나서 불교를 흥룡하게 할 것이니 나를 죽이라 하면 죽이십시오. 왕 보고 그냥 나 죽이는 거 개의치 말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목을 자르는 칼로 목을 자르는 형이야. 이제 2차도는 목으로 이제 탁 잘랐단 말이죠. 자르니까 목이 툭 솟아 올라가지고 그 남산이든가 어디 그 떨어지는 곳을 잊어버렸구만. 저 멀리로 떨어졌어. 그리고 목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목에서 피가 막 쭉 솟아올라. 흰 피가. 그러면서 그냥 하늘이 이제 구름이 끼고 천둥을 치고 벼락을 치고 막 요란해지면서 이제 검어지면서 천지가 어두워지면서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천지가 이제 울어. 그러면서 이제 비가 내렸다. 비가. 이 꽃비라고 그러는데 그 비를 그냥 꽃비라고 그래요. 비가 내렸다. 그 꽃비가 유명한 말이에요. 그 우리가 대회 갈 때에도 비가 온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 보도하는 사람이 꽃비가 내린다고. 그때처럼 그런 말을 한 일이 있는데 그때 말로 꽃비가 내렸다 그래요. 그 이제 그 무속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깜짝 놀랐죠. 자기가 죽는 줄 알았죠, 전부가. 천둥 치면서 벼락 치면서 비가 내리니까 다 자기가 죽는 줄 알았어. 죽지 않았으니까 이제 참여해가지고 이를 일이 아니로구나. 불교를 그때부터 이제 믿기 시작했어. 무속을 다 내버리고 불교를 믿기 시작했어. 그래서 신라에 불교가 그렇게 흥룡하게 됐어요. 보풍한 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2차도 이제 불교를 흥룡시켰는데
보풍강 때부터 절을 지었어. 천경님에다가 절을 지었어. 그게 흥륜사야, 그 절이. 흥륜사. 흥사인데 그때 다 짓지 못하고 그 후임이 임금님인데 이름 잃어버렸는데 그 후임에 와서 그 절을 다 완성을 했어요. 이와 같이 이차돈처럼 자기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 불법을 흥룡시키는 그런 공도정신. 그죠? 제일 아끼는 것이 목숨인데 그걸 바쳐서 공도 흥룡을 바라는 그런 공도정신을 가져야 이 법이 흥룡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우리 인류 가장 표준이 되는 분은 예수님하고 이차돈이 그런 행적을 보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5장, 그 다음에 제5장이에요. 5장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억울한 경계에도 안분하고 위에서 몰라주어도 원망이 없으며 공이야 어디로 가든지 나라 일만 생각하던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세상 사람이 비겁하게 여길지라도 나라를 위하여서는 정적을 피해 가던 조나라 인정성과 지조 없다고 누명을 물었을지라도 민중을 위하여는 벼슬을 맡았던 황정성의 정신은 공사를 하는 이들을 본받을 만한 정신이니라. 오늘 공도편이니까 공도정신에 이바지한 분들만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공도정신을 본봤는데 이 충무공을 예로 들었어요. 예.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말했다고 하고, 내가 자기를 싫어하지 않는데 자기를 싫어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일, 말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누명을 씌우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전혀 안 당해봤나요? 그런 일 많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런 경계에도 안분하고 내가 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않은 것은 누명을 누가 씌우려고 해도 거기 굽히지 말자고 안분해라. 네가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이니까 안분하라. 남이 이렇다고 해서 거기에 흥분하지 말라. 반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안분하고. 또 하나는 위에서 몰라줘. 죽게 일해도 상사가 몰라줘. 죽게 일 안 하면서 꾀로 하는 사람은 알아주고. 그러죠? 뭘 갖다 바치고 하는 사람은 잘 알아주고 바치지도 않고 일만 하는 사람은 안 알아주고. 세상이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안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나. 세상에 이렇게 해도 난 이렇게 한 사람은 안 알아주고 저렇게 한 사람은 알아주고 저런 상사가 어디 있냐. 그럴 때가 많아요. 직장 근무할 때도 단체 생활할 때도 그렇죠. 아시겠죠? 그런 말을 남에게 할 수도 없고 속으로 이제 꾹꾹 앓는 거예요. 하고 자꾸 전체에 대한 반감을 가져. 이런 마음이 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아요, 이런 일이. 단체 생활할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성실하게 또 업적도 많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출세길이 이렇게 다치냐. 이렇게 등명, 이름을 얻지 못하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퍽 많아요. 저도 이제 인사행정을 해본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공평하게 안 돼요, 그렇지. 공평하게 안 돼.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죠. 몰라주어도, 그러면 이제, 몰라주어도 원망이 없으며, 나를 몰라주어도 원망하지 않아. 상당한 실력가이죠. 어디가 믿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요. 믿는 자리가, 그 무엇을 믿고 남이, 상사가 나를 몰라줘도,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나를 몰라줘도 그를 원망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든든하게 의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옥타원님은 그럴 때 어디에 의지할 건고? 남이 몰라줄 때. 신불이론상. 이론상에 의지해야죠. 공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는 공이 도망가 버리 아무리 공을 세워도 공을 안아주지 않으니까 공이 도망가 버리죠. 흔적이 없어져. 공이 어디로 가든지 아시겠죠? 나라 일만 잘 된다면 나는 그 일을 하겠다. 그런 분이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이다. 그 말씀이죠. 충무공을 드러내신 거예요. 충무공이 그렇게 했잖아요. 성사가 임금님이 몰라줘도 원망하지 않았고, 또 누가 옆에서 나를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만들었어도 안분을 했고, 그러면서 오직 나라를 위해서 공도정신을 다 발휘했다. 그러니까 지금 충무공이잖아요. 충무공은 한국에 9사람이에요. 9사람이나 충무공이 있는데 이순신만 충무공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는 이순신만 이렇게 공도정신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분만 충무공으로 알고 있지 다른 8사람은 충무공으로 알더라네요. 그래서 이름은 다 돌아간 거 있어요. 그러니까 공도정신이 투철하면 그 이름이 영명이 영원하잖아요. 영원해. 안중근의사도 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훌륭한 공도정신을 발휘했는가? 이걸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충무공에 대해서 너무나 일화가 다 알려진 얘기지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충무공은 처음에 왜적들이 침공할 때 그 접전지가 울산하고 부산이었대요. 울산하고 부산에 딱 들어왔어. 근데 그때 첩자가 말이죠. 첩자가 와서 그때는 안 했구나. 들어왔는데 왜군에 우수사 원균이 그때는 거기에 우수사 좌수사는 이순신이고 우수사는 원균이고 그런데 우수사가 이순신한테 청원을 했어. 그런데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원균이 비굴하게 무장해제를 했대. 이 말이 사실인가는 몰라도 기록에 남았다고 그래요. 벌벌 떨었어.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쳐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좌수사 이순신에게 협력해서 같이 협력해둬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순신이라도 그런 사람한테는 안 가겠어. 무장해제를 하고 비굴한 녀석이 말이야. 나보고 협력해달라고 하면 지는 물러나고 나보고 싸우라는 말 아니야? 그래 내가 싸우겠어? 내가 언제든지 자기한테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내 책임이 있고 내 책임을 완수하면서 남을 돕는 것이지. 내 책임은 놔두고 남부터 돕는다는 건 그건 사리에 맞지 않잖아요. 충무공이 이 생각이었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응어들 안 했다 이 말이요. 뭐라고 했어? 이순신이가 배역을 해갖고 이 올바른 일에 의로운 일에 합력을 않고 배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임금한테 고온 거야. 임금이 얼마나 분노하겠어. 저런 고약한 놈이 있나.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협력을 해서 물리치려고 않고 나는 못 간다 했으니 그건 큰 반역이죠.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이제 역적으로 몰린 것이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충무공은 그때 그 이후로 바로
그때 그렇게 안 했구나. 그때 바로 한 것이 아니고, 그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와서 이제 해운부터 와서, 나도 다 잊어버려갖고, 처음부터 결전을 해서 했더라면 이제 될 판인데, 나중에 보니까 원균의 전세가 몰락해가지고 다 이제 허물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연후에 충무공이 나섰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가령 우리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울 때 북한이 먼저 쳐들어와갖고 우리가 다음에 수복해서 북한까지 막 올라갔잖아. 그때 중국이 달라들었죠. 그렇죠? 중국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 중국한테 달라들겠구나. 그냥 중국이 덤벼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사후퇴인가 후퇴를 또 해봤잖아요. 그러듯이 충무공도 그때 부산, 울산 지역에서 이제 퇴진을 하니까 나중에는 어디 오고 붙어요? 이제 이 전라남도 이 좌군하고 붙을 것 아닙니까? 이럴 바에는 나서야 되겠구나.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치해버렸어. 저쪽은 한 번 싸우고 기는 살았지만은 전세가 약화되었는데 이순신이 가서 거북선을 갖고 치니까 어쩔 겁니까? 물러간 거죠. 물러갔어. 그때는 이겼는데 충무공이 이겼어. 이겼는데 그 사람들이 물러가다 또 들어왔어. 또 들어왔대. 또 들어올 때가 문제야 이제. 또 들어오는데 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는 거니? 첩자를 미리 보냈어. 첩자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모일모시에 첩자니까 이제 저쪽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하면서 모일모시에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겼지 않냐? 여러분이 이겼지 않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탁 부딪혀서 물쳐버려라. 이런 식으로 와서 첩자가 얘기를 했어. 임금까지도 그 말을 고제 들었어. 이놈들이 모일모시에 쳐들어오는구나. 첩자의 말을 들으니까 모일모시에 쳐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준비를 딱 했다. 그랬더니 그가 반대로 일주일 전에 이미 들어왔어. 모일모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먼저 쳐들어와가지고 싸움이 시작되니까 어쩌겠습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 이쪽에서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충무공이 이제 접전을 한 것이죠. 응? 이미 들어와가지도 하고 이제 전쟁을 붙이니까 그 준비 없이 이제 부산 쪽에서는 당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충무공이 그때 이제 이 군사들을 다 유인해가지고 저 올돌목이든가 그죠? 그리고 유인해가지고 거기서 크게 쳐붙었잖아요. 그런 전공을 했는데 그때 임금에게 고발되기를 충무공이 이러같이 설선에서 미리 했으면 다 좋은데 늑장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이 됐다 하고 되니까 이제 그 상부에서는 충무공을 배신한 걸로 된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을 판단이 내린 거예요. 사형 선고가 내렸는데 사형 선고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또 충고를 받아가지고 겨우 면제가 된 거야. 선고는 돼야 되는데 그 선고까지는 이제 형 집행까지는 안 가고 면제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공은 공대로 있느냐, 임금은 임금대로 몰라주고 옆에 동지는 동지대로 몰라주고 이런 세상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세가 이제 저쪽으로 돌아가고 나라가 망해서 이 말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있으니 어쩔 겁니까? 감옥에 들어있는 충무공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이제 우리나라 장수로는 안 돼. 그렇게 위기에 봉착하니까 충무공이 내가 자진해서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야. 그때 전쟁에 나가겠다 그렇게 말할 때 전세는 이미 배도 다 부서져 버리고
13척인가 배가 그것밖에 없어. 그런 배 가지고 나가야 하고, 백의종군이라고 죄수 옷을 입고 전장터에 나가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싸워가지고 인민의 나라를 물리쳤다. 그런 공덕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산조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우리가 난세를 처해서 나를 향해서 누가 무고를 하고 나를 향해서 누가 내 자라난 일을 방해를 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내 상사가 내 출세길을 차고 엉들어 놓고 인정을 안 해준다 말씀이죠. 내가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는데 그 단체에서 내 앞날을 자꾸 열어주질 않고 저 아랫자리에 그대로 놔둔다 이 말씀이죠. 그럴 때 그렇게만 하면 되면 다행인데 옆에 사람은 자꾸 성질이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역감정이 날 수가 있지.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원망심이 나고 반대할, 배척할 마음이 나고 그렇게 작용을 해요. 근데 그럴 때에 그 회사를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그 단체를 위해서 실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드문 것이죠. 참다운 공도정신이라는 것은 오직 공도를 향해서 생각하고 일하고 할 뿐이지 자기의 공효나 자기의 위신이나 자기의 직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답이 약한 것 봐. 사람의 심사가 전부 그래요. 전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열린 분은 내 마음만 나가 아니고 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우주 이론상의 진리와 둘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내가 내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깨닫기 전에는 나는 나요, 우주는 우주요, 나는 나요, 부처님은 부처님으로 따로따로 있었는데 내 마음의 세계를 진실로 보고 깨닫고 보니까 확연히 열려서 둘이 아니요. 내가 부처님은 밖에 계시고 나는 중생으로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부처님이요. 아시겠죠?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반은 믿어지고 반은 안 믿어지고 그러거든. 이것이 내가 깨닫지 못한 소리예요. 내가 수양을 하지 못하면 그 실력으로는 내가 부처다 하는 말은 100번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진실로 내가 부처인 것을 깨닫지 못해. 그런데 진실로 깨닫고 보면 부처다 그 말씀이죠. 부처라면 이론상 부처님과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에요. 그렇게 광대무변해. 도무지 둘이 아니에요. 그것을 공도라 그래요. 오늘 배우는 공도정신은 그러므로 전체하고 항상 공도정신은 내가 의지하는 것이 전체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고 근본적인 이론상의 진리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다. 이론상에 의지하는 마음. 아시겠죠? 이론상과 나와 둘이 아니다는 그런 그런 표준 정신이 있어야 진정한 공도 정신으로 일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 표준 정신이 없으면 원망심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직감적으로는, 감성적으로는 반드시 원망심이 나오고 나는 왜 이러는가 하는 반감이 나오죠. 근데 그 반감이 나고 원망심이 날 때 그거를 근본 정신의 전체 정신에 반영해서 둘이 아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한다면 진정한 공도 정신이 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가 돼야 해요. 공부가 근본이에요. 공부가 근본인 사람은 공도정신이 진정으로 발현돼. 이를 무아봉공이라 그래. 무아.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 원망이 나고 상대심이 나고 배척할 마음이 나는데, 나라 하는 것이 전체하고 나하고 본래 둘이 아니로구나.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나와 너라고 하는 상대적인 나가 아니고 나와 내가 둘이 아닌 그런 큰 자리에서 돼야 그것이 바로 참된 나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분은 그 정신이 표준이 있어야 진정한 공도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일단 좀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생각할 때 이렇게 늘 표준 정신에 의해서 마음을 키우고 밝혀야 돼. 이렇게 탁 열어야 돼. 이런 일을 죽기로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죽기로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충무공 같은 큰 이름을 얻으셨죠. 처음에 들린 분은 충무공인데 그 다음에 들린 분은 인상여라고 하는 분이에요. 다음에 그 본문 한번 더 읽으시면은 본문에 세상 사람이 비겁하게 여길지라도 나라를 위하여는 정적을 피하여 가는 조나라 인상여 정승과 인상여 정승을 예로 들었어요. 인상여 정승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중국에는 100여 나라가 있었어요. 100여 나라가 있었어. 근데 그 100여 나라가 자꾸 합해져서 막 이제 이 나라가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쳐들어가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싸우다가 그 100여 나라가 6개국, 6나라로 통합되고 이렇게 줄어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아주 작은 100개 나라가 6나라로 된 때가 있었어요. 그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래요. 6국, 춘추 전국시대. 그걸 이제 진시황이 통일을 했죠. 진나라로. 중국이라는 통일을. 그래서 이제 진시황이 유명한 건데, 그때 그 6국에 통일되어 있을 때, 6국으로 조성되어 있을 때, 춘추 전국시대에 조나라하고 진나라하고 가서 인접국이요. 진나라가 훨씬 강해. 진나라는 나중에 6국을 다 통일한 나라니까 그게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고, 조나라는 아주 약한 나라고, 두 나라가 인접국으로 있었는데, 이 인상여라는 정성은 조나라 정성이에요. 아시겠죠? 조나라 정성이에요. 인상여라는 정성이. 그 왜 인상여라는 정성이 이렇게 유명해졌냐 하면은, 그 조나라에 내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화시벽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었어. 그 화시벽이라는 보석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귀한 보물이야.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그런 화시벽이라는 보물을 조나라 임금님이 갖고 있었던 거야. 그게 진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빼앗고 싶었지?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니까 그런 좋은 보물을 조나라가 갖다니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진나라 왕이. 그 진나라 왕이 조나라 왕한테 소식을 보내기를 너희가 당신네 가서 화시벽이라는 보석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성을 6개를 주겠다. 알겠죠? 그 성이라는 거 좀 말하면 주요, 주. 우리나라 같으면 전라북도 이런 주요. 그 성을 6개를 주겠다 그래서 이게 성이 몇 개나 있는지 6개 주겠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부황스러운 말을 한 거야. 조나라 임금이 생각해 볼 때, 거짓말이거든? 성을 6개를 주고 보석 하나를 가져가겠다는 말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할 만하지.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거 술책이다. 틀림없이 보석은 보석대로 가져가고, 성은 성대로 안 줄 거다. 이제 조나라 임금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냥 만조백관을 불러다 놓고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그 화시백이라는 보물을 안 주면 쳐들어올 거다. 쳐들어온다. 우리가 여섯 성을 주고 그 보물을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면 쳐들어올 거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공사를 벌이니까 참 따갑게 된 것 아니야? 그게 그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할 방략이 없어.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이게 그 진나라에서 그렇게 꾀를 내야 그렇게 한 거라니까. 그럼 가져오려고, 뺏어가려고. 근데 이 인상여가 대담하게 나섰어. 임금님, 그것은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한번 가겠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겠다고 한 거야. 오늘 이 말이요. 목숨을 걸고 가겠다고 한다, 이 말이야. 공도정신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할 만큼 전체를 위한, 근본을 위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게 표준이다, 그 말씀이죠. 그 인상이가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로 말단 공무원이야. 공무원인데 가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담합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임금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어. 그 길밖에 없어.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녀오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 화시백 보물을 주었어. 화시백 보물을 주었어. 그 화시백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인상이가 진나라로 갔어. 그러니까 이 진나라 왕이 화시백 보물을 받아갖고 만조백관에 둘러 보여줘. 그럼 막 큰 웃음을 치면서 막 만세를 불러. 그 보물이 왔다고. 가만히 인상이가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거짓말이야. 눈치 알아챘어. 이거는 순전히 수작이로구나. 알고 그러면 이미 화시백은 이미 건너갔는데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거 아니야. 건너가버렸으니까 뺏긴 거야, 이게. 근데 눈치를 보니까 이 육성, 6개의 성을 주겠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아, 임금이. 그 가져간 것만 막 만세를 부르고 좋아하고 6가지 성을 어떻게 주겠다는 말을 입 밖에 내놓지를 않아요. 완전히 거짓말이지. 이것은 이제 인상이가 생각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이제 화시백을 가져올까. 그래서 제안을 했어, 임금님. 그 화시백에는 아주 흠이 하나 있습니다. 그 흠을 제가 가르쳐 드려야 하는데 아직 그걸 가르쳐 드리지 못했네요. 그러면서 그 화시백을 달라고 그랬어. 그 임금이 흠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흠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화시백을 인상이가 도로 주었어. 인상이가 딱 화시백 보물을 안았어. 안아가 어떻게 했는 거니? 딱 뒷걸음으로 물려치면서 기둥 옆으로 갔어. 임금님. 이 화시백은 우리나라 조나라 임금께서 5일간을 기도정성을 하고 목욕 재개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올린 겁니다. 이렇게 온 정성을 다 바쳐서 올린 것인데 임금님께서도 이 화시백을 받으시려면은 그렇게 5일 이상 목욕 재개를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래야만 이 화시백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만약에 그러지 못하겠거든, 거시기를 갖고 내가 이 기둥에다 머리를 부딪히면서 화시백도
기둥에다 깨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진시황은 진나라 왕은 화시병이 지금 인상에는 별로 사람이 아니고 화시병이 지금 소중한 건데 조준석이 화시병을 벽에다 깨버리겠다고 그러거든.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5일간을 벌었잖아. 5일간은 정성을 들여야 주는 거니까 5일간을 벌어놓고 그 화시벽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거야. 아시겠죠? 그런 얘기요. 이 말 가운데 그렇게 왔구나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출발할 때 뭘 걸었어? 자기 목숨을 걸었어. 아무도 못할 일. 조나라 아무리 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도 못할 일. 그를 목숨을 걸고 가겠다 한 것이고 또 그 진나라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그걸 가졌어.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잘못하면 죽을 판이에요. 그렇죠? 누구도 못할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왔어. 이제 끝난 거지.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끝난 거지. 하마스랑 뺏길 뻔했는데 그 화시병만 가져오면 되니까. 그래서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혜롭고 그 의지가 굳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공소정신으로 표준할 만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왔는데 거시기가 임금이 이 인상에게 큰 표수를 내렸어. 그게 정승이야. 정승표수를 줬어.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 올랐습니까? 높은 자리로 이제 제일 높은 자리로 올랐었다. 왜냐하면은 인상이만큼 지혜롭고 담대하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희생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나? 인상에 따를 사람이 없다. 그 인상여를 정승을 올렸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연파라고 하는 대장군이 있었어. 연파라고 하는 대장군이 주나라를 이제 등에 업고 지키고 사는 거야. 만약에 그런 장군이 없으면 다른 나라한테 뺏겨버려, 나라를 뺏겨버려. 그래갖고 백국이라는 나라가 6국으로 합해졌다니까. 이 6국이라는 나라가 또 진나라로 합해질 판이에요, 지금. 그런 판 위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연파요. 장군 연파가 나라를 지키고 있는 큰 기둥이에요. 근데 연파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대장이에요. 임금님 외에는 자기가 대장인데 이 인상여를 정승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자기가 더 높아져 버렸단 말이야. 저 아랫사람이. 그러니까 어찌 됐어? 시기심이 나겠지? 시기심이 나고 무엇인가를 좀 해칠 마음이 났어. 이제 그 인상이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알아서 염상이가 생각할 때 언젠가 한번 내가 그 모모하게 그 인상이를 만나서 뭐라고 할까 수모를 느끼게 뽐낸다고 그럴까 상을 낸다고 그럴까 이렇게 빛나게 하지 못하게 좀 수모를 느끼게 모욕 주는 말을 좀 하리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염상이가 무장인데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러죠? 이것을 남의 일로 하지 말고 내 일로 생각해 봐봐. 나도 그렇게 누가 저 아랫사람이 갑자기 내 위로 솟아 올라가 봐봐. 그거 어떻게 해서 꼴을 보겠어. 꼴 보기 싫은 말이 그냥 천둥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뭐요? 다 사람이 그런다니까. 내가 대중생활 하지만은 그런 꼴이 참 많아. 그럴 때 신법을 어떻게 쓰느냐.
이 정산조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무엇을 딱 짚어서 이걸 표준 삼으라 하지 말아서 아니 핵이 아직 안 나왔어. 인상이가 그 인상이가 그 눈치를 알았어. 연파가 자기를 지금 어떻게든 시기하고 자기 모략하고 없애버리려고 할 것이다. 이 말 알아. 그런데 연파가 만약 없으면 나라가 망해. 그 대장군이 없으면 기둥이 사라져서 나라가 망해. 그러니까 연파는 꼭 있어야 돼. 그런데 저 연파가 나를 제일 싫어하니 이걸 어쩌냐 그거예요. 어쩌냐 그거예요. 그래서 대진님은 안 되겠거든. 저거 대진님은 안 되겠어. 저것이 나한테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을 할 테니 그게 자꾸 피우는 거야. 만날 기회가 되면 피우고 해서. 그런 게 아랫사람들이 인상이 보고 어찌해서 정수께서는 비굴하게 연파를 만나면 피합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는 거야. 아랫사람들이 연파를 만나면 당당하게 해줘야 피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이 말이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다. 이 말을 한 거야. 정산중 강님께서 이 인상여를 칭찬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 자리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그를 피하나니라 그 말을 한 거야. 이 정신, 그 공도정신이 이러하다. 무슨 말인 거니? 이 조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연파가 꼭 있어야 한다. 그 또 당신도 있어야 되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 만나서 자꾸 대질리면 서로 이간질을 하고 서로 이제 형복이 되고 할 것 아닙니까? 둘로 나뉘어지겠죠? 이러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 둘로 나눠지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둘로 나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연파를 피한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이 핵심이요. 이 말이 핵심. 공도를 위해서 개인적인 그 입장을 희생을 시킨다. 그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 여당, 야당 싸우는 그 꼴을 좀 봐봐요. 그냥 적대시하고 싸우지. 개인도 그래요. 개인도 저가 나를 피해를 주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을 깎아 누르고 깎아 세우려고 하지. 이게 공도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상대를 짓죠. 이렇게 상대를 지어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근본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가령 원불교 교단 하면은 원불교 교단 안에서 많은 출가 제가 교도가 있는데 상대를 지으면 누가 손해가 납니까? 회상이 잘 될 리가 없죠. 출가 제가가 합심이 돼야 하고 전무시인이도 합치가 돼야 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서로 상대를 지어봐요. 안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속에 공도정신이 표준이 있으면 합의이 될 거지만 공도정신이 표준이 없으면 서로 싸우고 형국하고 분열될 거란 말이죠. 그거를 경계하신 말씀이에요. 공도정신을 먼저 표준을 세우라. 그것에 인상여가 그게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나라가 그와 같이 임금 통제를 잘 받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